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2년 만에 2700을 돌파했습니다. 2700을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다음날 조금 하락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2700이라는 숫자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유럽, 미국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마당에 한국은 아직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 아직 올라갈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뭘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년 만에 2700을 돌파를 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끌고 외국인이 밀어올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하나 보면요, 저 PBR주를 쓸어 담는 외국인, 한국 증시 일본처럼 레벨업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했는데, 이렇게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한 것은 26년 만에 최대치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최대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사실상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샀느냐,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샀냐 살펴보니까 일단 기관은 같은 기간 동안 5조 원이나 팔아치웠고 개인도 7조 원 가까운 금액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외국인이 받아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엄청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현대차, 3위가 SK하이닉스, 4위 삼성물산, 그리고 5위는 삼성전자 우, 그리고 KB금융,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을 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제목에 저 PBR주를 담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또 따지고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 PBR 기준으로 보면 낮은 게 맞지만 삼성전자보다 낮은 것들 더 많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를 합치면 거의 3조 원 가까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PBR, 저 PER주로 분류가 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저 PBR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어쨌든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로서 대표적인 저 PBR주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순위에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저 PBR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외국인들이 많이 담은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를 보니까 무조건 저 PBR주만 담은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마중물이 되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폭풍 매수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 PBR주 아닌 것들도 많이 담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한 가지 체크를 해야겠고요. 뉴스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00을 터치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던 지난주를 되돌아보면은 금융주와 조선주, 전력주 등 소외주가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담았는데, 많이 담은 걸 보니까 여기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였다는 거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전력기기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저 PBR 자산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도 볼 수도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대한전선, 한국전력도 자산주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금융주를 제외한 나머지 많이 산 것들, 앞에서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사실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료 화면을 보고 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익이 거의 다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높죠.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이때 이제 적자였던 게 유틸리티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이게 이제 플러스로 오면서 올라갔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금융이나 산업재 좀 올라가는데 에너지도 좀 올라가고, 자동차는 좋은데 실적은 역대급이에요. 삼성전자보다 돈 더 잘 벌어요, 현대차 요즘에. 그렇지만 주가는 안 오르죠. 그런 것들이 2024년에 성장이 좀 부진할 거라는 거를 또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24년에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전망보다 더 좋게 나오느냐. 이제 전망보다 좋게 나오면은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엔화하고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업종별 이익 증가율을 본다면은 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데, 반도체나 유틸리티는 흑자 전환이고 여기 디스플레이도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좋아요.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중에서도 그러면은 유틸리티 신재생인데 유틸리티 이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수소인데 이거는 지금은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올해 봄 1분기 지나면은 1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주가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 매력 많이 생겼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나름대로 한국전력도 계속 이익 개선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지금 이슈가 계속 있고요. 이미 바닥을 저는 찍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 테마다. 실적이 좋다면, 실적이 좋아질 거라면은 믿고 기다리자.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샀죠. 삼성전자 우를 포함하면 3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역대급 실적을 냈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으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 2700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아닐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어. 그리고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돼. 떠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위로 올라가도록 멀리 달려가도록 떠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런 상승 작용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나라 지수가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적과 밸류업 프로그램의 콜라보, 이런 것들이 지금 끝나는가?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증권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레벨업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버텼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3번씩 말해봅시다. 인내, 인내, 인내. 지금은 인내를 해야 된다. 자,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을 생각하시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더라도 숏은 위험하다. 섣불리 하방에 베팅하거나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